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590년 총독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식민지는 텅 비어 있었다. 117명이 흔적도 없이, 집도 사람도 비명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기둥 하나에 칼로 깊이 새긴 7글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농나아마니. 117명의 인간이 단 하나의 단어만을 남긴 채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뒷받침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585년 영국의 첫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85년 영국은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로어노크 섬의 첫 번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목격자와 공식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87년 5월 존 화이트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두 번째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117명의 민간인이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착을 목표로 한 이민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2일 로어노크 섬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1585년 영국의 첫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라는 점입니다. 공식 기록에도 이 사실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총독 존 화이트 보급품 조달 위해 영국 귀환. 이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는 보급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주변 원주민 부족과의 관계도 불안정했습니다. 정착민들의 요청으로 화이트는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보급품을 조달해 오기로 했습니다. 1587년 8월 27일 그는 갓 태어난 손녀와 딸을 로어노크에 남겨둔 채 배에 올랐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기록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화이트의 귀환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전혀 다른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3년 후 귀환 식민지 완전 소멸, 크로터 문자만 발견.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흡수설, 학살설, 내륙 이주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식민지 건설, 그리고 총독 귀환 지연, 결국 귀환 후 발견한 것.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서로 맞물리면서 더 큰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배는 출항 직후 폭풍을 만나 돌아왔고, 어떤 배는 선주가 항로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어노크의 117명은 홀로 아메리카의 숲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1590년 8월 18일, 공교롭게도 손녀 버지니아 데어의 세 번째 생일이 되는 날, 화이트는 마침내 로어노크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륙한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정착지였습니다. 연기는 그냥 숲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석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공식 당국은 가능한 모든 조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수색 대가 투입되고 전문 조사관들이 현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당시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울타리 기둥에 새겨진 돈현안의라는 글자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화이트는 이것이 희망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정착민들과 약속을 해뒀습니다. 만약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 목적지를 나무에 새겨두라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십자가 표시를 함께 남기라고. 글자 옆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총독의 기록, 모든 집이 철거되어 있었고 울타리만 남아 있었다. 딸과 손녀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고 선원들은 더 이상의 항해를 거부했습니다. 화이트는 결국 크로아토안 섬에 닿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아메리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살설은 주변의 포우하탄 부족이 정착민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포우하탄 주장은 훗날 영국인들에게 로어노크의 정착민들을 처치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륙 이주설은 식량이 고갈된 정착민들이 스스로 원주민 부족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흑수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영국인들이 크로아토안 부족과 함께 살며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에 매료된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건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어쩌면 117명의 정착민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 아메리카의 땅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DNA 연구, 크로아토안 부족과의 혼혈 가능성 제시. 그들은 살아남았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의 베일이 벗겨질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